이번 연도에도 저희 학교 공대기업 취업률이 50%가 넘었고 네. 일단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취업률이 나와 있는 지표이고 네. 내가 특성화고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받았던 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전혀 없었어요. 아, 네. 네. 전혀. 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학구열도 돋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약간 안 좋은 인식이나 편견들은 네.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7월이나 8월 달부터 취업을 해가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오기 네. 시작해서 그때부터 애들이 진짜 빠르게 막 어. 한 하루에 취업자가 4명 나오고 그랬던 네.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대학을 졸업하면 경력이 몇 년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네. 대학 군대까지 갔다 오면 6년이라는 경력이 바로 생기는 겁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좀 이게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스스로 설명하는 거꾸로 교실. 네,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 학원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우리 중3 학생들의 진학 지도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 마에스터고 특성화고 출신의 우리 여기 이제 학원 졸업생들이죠. 학생 두 분을 모시고 우리 마에스터고 특성화고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오늘 거침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산 원자력고등학교 출신인 선민수 학생과 우리 부산 진여상 출신인 서지우 학생이, 이제 학생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서지우 양이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 일하고 왔죠? 네. 좀 어려운 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스터디 매니저 학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의 모 중학교를 재학을 하다가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현재 한국남부발전이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선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진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보험금융 주식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서지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도 이런 방송 환경에 좀 익숙하지 않고 해서 우리 다들 좀 너무 굳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 그동안에 좀 본 지도 꽤 됐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좀 못했던 얘기들 그냥 서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집단 무기력의 시대에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이들이 옛날만큼 사실은 치열함이 없어졌어요. 자기의 꿈을 위해서 달리는 모습이라든지, 제가 이제 이 학원을 이제 운영을 한 지가 한 13년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해가 갈수록 지금 치열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인문계 고등학생이건 특성화고 학생이건, 그거는 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고요. 그리고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조차도 너무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하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너무 이제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두 학생들만큼은 정말 참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구나.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자기의 꿈이 확고하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할까 참 신기하게 봤던 우리 두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학생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좀 질문에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 우리 편집하시는 분이 다 편집을 해 주실 거니까, 좀 우리 뭐 비속어가 좀 나오더라도 우리 좀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가르칠 때 우리 민수랑, 내가 말 편하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 민수랑 지우가 성적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중학교 때. 동평조중 출신이고 모 중학교라 했지만 동양중학교 우리 출신인데 괜찮죠? 네네, 괜찮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성적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진여상을 간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3월 달에. 지우는.
그리고 민수는 아마 봄에 우리 학원에 등원을 했는 걸로 기억을 네네. 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대뜸 저는 고등학교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나는 특성학으로 가겠다, 마에스트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한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민수 학생부터. 저는 그 중학생 때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았어요. 정확히 중학생 2학년 때 그때 제가 성적에는 내신 20% 정도 됐었고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뭐 대학을 가면 뭘 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학교가 끝날 때마다 선생님들 찾아가서 여러 가지 조언도 구해봤었습니다.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네네. 어휴, 네. 그 2학년 때 네. 그렇게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서 얻은 답은 대학은 자기가 진정 하고 싶어서 배우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취업을 목적으로 대학을 가는 걸로 제가 그 당시에 제 생각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고등학교나 진로나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선생님들께 얘기를 드리니까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라는 고등학교를 한 선생님분이 추천을 아, 해주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신 거네요. 네네. 아. 그 선생님이 설명회 한번 봤다고 저한테 이 학교 어떻냐고 좀 말을 해주셨는데 이 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은 대학 진학 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산업기사라는 자격증도 딸 그렇죠. 수가 있었고 대학을 진학하여 취업을 하는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에도 쉬운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러한 길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취업은 하나의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나는 그렇게 이제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바로 취업으로 하겠다, 취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원자력 마이스터고를 선택하게 되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건데 우리 지우 양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자기 3월 달에 저한테 와서 진여상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충분히 인문계에 갈 성적은 됐지만 그래도 완전 상위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진학해서 대학을 가더라도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뭐 다른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때 한참 뉴스에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 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던 시기였어서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또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특성화고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고 또 특성화고에서만 갈 수 있는 전형들이 많아서 그렇게 취업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진여상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의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요즘 애들이 사실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고민을 안 하는 게 요즘 대부분인데 특성화고에 가면 애들이 다 뭐 놀 것이다. 아이들이 다 담배를 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특성화고는 이런 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미리부터 고민하고 선택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이런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저 세대, 제가 이제 1980년생입니다.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보다 조금 젊은 세대인데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더 했겠죠. 진여상, 어차피 여상이야. 마이스터고 처음 들어보지만 왠지 공고일 것 같아. 그죠? 공고와 여상을 간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대한 그런 시선들, 주변의 반대들 이런 거는 없었는지 이번에는 우리 지우부터. 전 오히려 저희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먼저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겠지만 네 성적엔 진여상이 좋지 않겠냐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언니랑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이나 선생님, 약간 어른들보다 친구들이 더 네가 왜 특성화를 가? 이런 식으로 많이 동료들의 편견이, 친구들의 편견이 이 특성화고에 대한 편견이 더 심했다는 거네요. 그죠? 네. 민수 학생은 좀 상위권이라면 완전히 상위권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가 좀 심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반대가 심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네.
마이스터 고등학교든 특성화 고등학교든 네. 기성세대나 전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 선택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은 제가 이뤄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선택을 한 근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설득을 네. 드렸습니다. 아, 처음 든 근거로는 네. 학교 게시판에 나와 있는 취업 현황이나 취업 현황을 네, 근거로 들어서 진자성도 이번에 상당 하던데 이번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았는데 아직 뜨지는 않았어요. 네네. 2022년께 떠 있던데 취업률이 상당하더라고요. 진자성도 마찬가지고. 이번 연도에도 저희 학교 공대기업 취업률이 50%가 넘었고 네. 일단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취업률이 나와 있는 지표이고 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저희는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는 외부와 차단이 돼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네. 근거를 합리적으로 들고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성적이나 의지 같은 걸 통해서 설득드린 결과 주변의 인식도 개선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네.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생각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학교 생활을 했다는 게 되게 놀랍고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공고나 상고는 생각 없는 애들이 가는 줄,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생각 없는 애들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주로 이제 특성화고에서 그래도 자기 앞가름을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자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인식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아무튼 되게 진짜 사뭇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일단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그 TV 드라마나 이제 이런 곳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했을 때 경험입니다. 우리 애를 특성화고를 보내시죠라고 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도 대학을 가야 근무 여건이 조금 더 낫고 연봉이 조금이라도 더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차별들, 특성화고 애들의 이제 학생들의 출신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슈가 된 적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제 일하신 지가 한 달 남짓 됐는데 3개월. 아이고. 네. 그렇게 됐는데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그게 궁금해요. 혹시 특성화고 출신이라고 차별받거나 혹시 뭐 이렇게 뭐 서러움을 당했거나 이런 경험이 있나요? 일단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차별 같은 것은 요즘 시대에는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청렴을 4대 윤리 덕목 중에 하나로 삼고 직원들의 청렴화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지나 그런 부분에서 차별받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 호봉으로 생각해봐도 대졸들은 대학교에서 배운 만큼 호봉을 더 쳐주고 저희는 고졸 직무, 대졸 직무 구분이 없는 편입니다. 유호봉 차이가 나고 네. 경력이 쌓이면은 대졸자와 똑같은 연봉을 받고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연수를 받고 이제 2월달은 연수 기간이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이제 한 달 남짓 됐는데 오늘 이제 첫 그 외출이 이제 제주도에 지금 발령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이제 일정, 우리 부산 일정이 바로 지금 이 촬영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되게 이제 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이제 특성화고 출신이라고 해서 따로 받는 지금 혹시 대졸 신입들과 같이 있나요? 지금 제가 입사는 12월 달에 했었습니다. 네. 근데 12월부터 한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대전의 발전인재 교육원이라는 네. 교육원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전공 과목들을 수료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도 대학생들하고 똑같은 수업을 받고 똑같은 시험을 치르면서 네. 대학생들과 유대관계도 형성할 수 있었고 네.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우리 지우 학생은 어떤가요? 지금 뭐 근무하는 환경에서 3개월 동안 받았던 서름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일반적인 직장인에 비해 말고 내가 특성화고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받았던 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전혀 없었어요. 네. 네. 전혀. 네. 그리고 처음에 면접 보러 갔을 때부터 네. 작년에
저희 말고 다른 진여상 선배님들을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 진여상 선배님들이 다 떨어지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대학생을 뽑았었는데 네. 한 3개월 버티고 나갔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면접 때부터. 네. 그래서 대학생을 뽑았는데도 별거 아니었다고 네. 그래서 진여상을 다시 찾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때부터 아, 참 편견이 없으신 대표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랑 같이 일하시는 총무님 중에서도 40대 총무님이 계신데 그분도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혀 일하는데 특성화 출신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처음 일해보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보통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대학 진학을 비하하거나 이제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꼭 대학을 진학해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에 이제 우리 국제고 학생들 중에 하나였던 PD 이런 애들은 어차피 대학을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애들은 대학을 적극적으로 보냅니다. 좀 좋은 대학, 그 과에 좀 특성화된 대학을 보내려고 하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선택의 문제기는 한데 우리가 너무 이게 고등학교 졸업, 대학 진학, 그 다음에 취업 이게 너무 공식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비틀어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그리고 나서 재직자 전형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재직자 전형은 사실 텅텅 비어 있잖아요. 진짜 일본 상위급 빼고는 이제 알잖아요. 재직자 전형이 많이 비어 있다는 거.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민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려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민수가 이 개성고를 나와서 이 주변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전교 1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한번 가볼까 말까 하는 이제 그런 학교인데 지금 이제 경력도 그러면 그만큼의 또 경력도 쌓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 경력이 쌓이면서 대학을 다시 가는 거잖아요. 네네. 와, 저는 이 루트를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다. 물론 특수한 자기 생각이 있으면 대학을 가야 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꿈을 미리 정하고 이렇게 그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되게 좀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학교 생활이 좀 어땠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고, 상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어머님들의 편견으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 뭐 흡연실이 있을 것 같다. 그죠? 주로 고딩 오빠 요즘 프로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주로 출연할 것 같다. 그런 사실은 말도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 얘기를. 그런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하더라는 거죠. 솔직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학교 생활이 진짜 그래요. 애들 물론 어느 학교마다 공부하는 애들 있고 안 하는 애들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노는 애들이 많나요? 저희 학교는 학생들 인원을 선발해서 사전에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정원이 제가 속한 과랑 다른 과에서 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 학생 한 명 한 명을 집중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고 네. 설령 아까 말씀하신 양아치 같은 친구들 한두 명은 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든 있죠. 고등학교를 가든 한두 명씩은 존재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학교를 입학한 애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학구열도 돋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약간 안 좋은 인식이나 편견들은 네.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진여사는 좀 어땠는가요? 저희 학교는 솔직히 시험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네. 다양한 성적의 친구들이 들어와서 네. 그렇게 이번에 계속 요즘에 사실은 우리가 여상 중에는 진여상이 제일 좋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부산에서는 제일 좋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진여상이 계속 미달이에요. 올해도 아마 미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조금 좀 쫄아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취업 성적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미달인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좀 노는 애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는가에 대한 이제 걱정을 좀 하시거든요. 실제로 학교 생활 해본 결과는 좀 어때요? 저희 때도 미달인 친구가 많이 들어왔어서 저도 사실 조금 걱정을 하고 입학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막상 학교 생활 해보니까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도 옆에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억지로 끌려와서라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 분위기가 애초에 다 공부를 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진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정말 학교마다 노는 애들은 어차피 다 있고 뭐 클럽 밤마다 클럽 가는 애들은 따로 다 있는 거. 우리 여기 기숙사 있는 울진 평해죠. 우리 원자력 마이스터부가 네, 맞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이제 뭐 장호항도 있고요, 후포항도 아마 옆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맞죠? 아, 되게도 맛있고 참 좋습니다. 애들이 놀 게 없습니다. 제가 가면 그것밖에 할 수 없고 그런 네네. 환경이 만들어지고 진야상은 바로 옆에 서면이고 그래가지고 조금 얘기가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학교마다 이제 그런 애들은 다 있고 특성화고라서 딱히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말입니다. 그건 이제 직접 실제 다니는 아이들로 이제 증명이 되지 않았나.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나 다 똑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인문계 아이들은요, 시험 끝나고 나면 좀 자유를 좀 만끽해요. 한 2주 정도는요, 조금 풀려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민수는 기숙사에 있어서 못 받고, 우리 지효 학생은 와, 시험 끝나고 나니까 더 힘들어요. 공모전이다, 자격증이다, 컴퓨터 학원이다. 아, 너무 바쁘게 지내더라고요. 이 3년이 좀 어땠어요? 좀 가서 뭐 후회한 적은 없었는지 너무 힘들어서 그런 적 좀 개인적으로 소회를 좀 밝혀주신다면? 저는 오히려 몸이 힘들어야 나 뭔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타입이라서 네. 힘들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고 오히려 그냥 학교 시험 기간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아, 시험 기간이 편하다. 네. 아, 인문계 애들하고 이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험 기간이 편하다. 예, 그런 겁니다. 우리 민수 학생은 좀 어땠나요? 이게 갇혀가지고 진짜 자격증을 보니까 무슨 산업기사도 있고요. 뭐 비파게 제가 뭐 이렇게 네네. 보니까 와, 이름도 생소한 이런 자격증이 되게 많던데. 네네. 학교 생활이 좀 어땠어요? 학교 생활로 치자면은 내신 공부도 집중을 해야 되는 반면에 네, 내신 자격증도 취득을 해야 되고 음. 별도의 면접 준비나 자소서 같은 다양한 활동 등을 해야 돼서 네. 저에게 힘들었다면은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 과거에 힘들었던 만큼 네. 지금 보상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이 좀 웃긴 친구입니다. 이 성민수라는 친구가 이게 참 제가 한국사 자격증을 제가 지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물론 조금 지식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참 턱걸이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참 이게 인생이 이게 70점 만점이면 한 71, 2점으로 붙어요. 네, 그리고 토익도 제가 들어보니까 토익 몇 점? 725점. 725점인데 딱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딱 몇 달? 2달 그냥 시험 기간이랑 겹쳐서 대충 2달 만에 750점 토익. 이게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한국사 능력검 시험에 100점 받으나 72점 받으나 1등은 마찬가지 82점 받으나 1등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참 이렇게 자기 놀 때 놀고요. 얘 또 우리 중학교 때 유튜버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여자친구도 있었고 놀고 다 놀고 자기 거 이렇게 참 잘 챙기더라고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특성화고는 보통 이렇게 자기 할 거를 잘 챙기는 아이들이 가야 이 자격증 준비, 이 시험 끝나고 나서 이 계속 자기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좀 계획성 있게 잘 챙겨가지고 지금 취업에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학교 분위기가 좀 취업이 좀 이렇게 특성화고 분위기가 좀 잘 되는 분위기인가요? 우리 여기서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는 생각했던 것보다 취업 의뢰가 좀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편이라서 보통 제가 봤을 때 3월 달에 합격자가 이미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공사 같은 건데 네. 아직 자기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애들이 많이 넣지 않아서 초반에는 성적이 취업 성적이 좀 저조한 편이었지만 이제 7월이나 8월 달부터 취업 의뢰가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애들이 진짜 빠르게 막 한 하루에 취업자가 4명 나오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뭐 나중에 취업 최종 통계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다 자기 역할을 이제 사회인으로서 뭐 대학 가는 친구도 있고 군대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군입대가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 보니까 통계에 보니까 군입대가 있어서 얘는 또 뭔가 싶어서 내가 좀 황당하긴 했는데 군입대는 그 목표했던 기업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 붙었긴 하셨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보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네. 공군에 들어가서 지금 조금만 더 스펙을 쌓고
원했던 기업에 지금 다시 도전하신다고 네. 매년 공고는 나오니까 그런 방식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아, 그렇죠. 지금 우리 그 원자력 고등학교는 학교 분위기가 좀 어때? 취업이 이렇게 다들 좀 뭐 벌써 2020년 취업만 해도 장난이 아니던데 네네. 좀 어때? 분위기가 좀 어때요? 저희가 선배들하고 한 기숙사 건물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거나 네. 선배들이 학교 루트나 교재를 물려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뭐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들어가기 위한 NCS, 인적성 검사나 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서 취업이나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특성화고에 대한 이거 부정적인 인식을 좀 깨고 이제 어떻게 학교 생활을 좀 하고 있느냐, 좀 이렇게 자기 꿈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느냐, 지금 그 정도로 오늘 촬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한 조금 몇 달 더 뒤에 좀 준비를 좀 더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자격증은 어떻게 따고, 우리 이쪽은 금융 쪽, 이쪽은 이제 공학 쪽, 그죠?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어떻게 따왔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한 요 정도로 이제 한다라고 좀 크게 깊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부정적인 인식을 좀 깨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좀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계속 좀 어때요? 좀 이제 긴장이 좀 풀렸어요? 약간 풀린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특성화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인문계 애들은 인원이 지금 학생 전체가 인원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없어지는 학교가 되게 많은 거 알죠? 그죠? 진자성은 벌써 거의 뭐 몇십 년이 됐잖아요. 우리가 여기도 아마 평에 무슨 네, 거기서 개편을 예, 정말 개편을 했잖아요. 지금 8기 졸업으로 있습니다. 그죠? 이제 네. 8년째 정도 이제 접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가 지금 계속해서 만약에 우리 여기 원자력 마이스터고를 진학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학교는 중간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 학생들 케어도 하면서 좀 취업률도 높게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승승장구할 것 같나요? 어때요? 저희 학교는 이번 신입생들의 정원을 64명으로 감축하긴 하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제가 교장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기는 못하였지만 네. 담임 선생님께 왜 인원 감축을 시행할 것이냐고 여쭤는 보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시험을 토대로 학교에 입학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험 이번에 작년 정부 같은 핵 원자력 관련 감축 방안 때문에 탈원전 때문에 인식이 약간 안 좋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잠깐 그랬었죠. 지금은 네. 다시 이제 원상복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때 잠깐은 지원율이 떨어졌었고, 그것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지원을 해서 네. 이거를 저희는 학부열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성적 높은 학생들을 걸러서 받자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인원은 줄이더라도 네네. 그죠. 인원 하나가 사실은 학교 지원이거든요. 네. 이제 국가 지원하고도 연결돼서 정원을 스스로 줄이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대학 정원도 대학도 사실은 인원을 줄이라고 하면은 진짜 철퇴를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자력 고등학교는 이제 인원을 줄여서라도 양질의 학생들만 받아서 이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학생들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자사고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이제 자사고에서 학생들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이제 그 진로에 이제 관계되는 뭐 의대면 의대, 공대면 공대 이렇게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까 민수 얘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죠. 선생님들이 붙어서 집중적으로 취업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고, 우리 지금은 좀 어때요? 좀 학교에서 취업을 위해서 좀 노력하거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좋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학교가 잘 유지될 것 같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네, 말을 아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왜 지금 진여상은 미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진여상에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여상이라든지 옆에 마케팅고 전체적으로 다 봐도 전부 이제 다 같이 좀 이렇게 취업률이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특성화고를 권하고 마이스터고를 권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어머님들이 인식이 좀 안 끼어져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지금 이런 영상까지 촬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실제로 졸업생들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기분 나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얘기를 다 하시라고 선생님이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지금 좀 돌이켜보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자기 꿈들이 명확한 학생이 자기 진로가 아주 이제 명확합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이제 지역까지 이제 올인을 한 학생들이잖아요. 학생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자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취업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일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얘기를 한 것만 들어봐도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일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이제 나이트 가고, 나이트는 저희 세대죠. 클럽 가고 막 이렇게 이제 술 먹고 놀 때인데 자기 계획이 있고 직장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 군부터. 지금 가지고 있는 제 계획은 업무를 함과 동시에 재직자 전형이라는 좋은 전형 방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 공부를 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대학 공부를 하려는 이유는 학벌 타이틀이라는 그런 명목이 아닌 제가 가진 전공에 대한 심오한 공부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도 하고 보다 넓은 지식을 쌓고 싶어서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군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군대 문제는 회사 자체에 군휴직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군대를 갔다 와도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만큼 성과금도 나오는 그런 회사의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학을 졸업하면 경력이 몇 년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네. 대학 군대까지 갔다 오면 6년이라는 경력이 바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이게 대학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가면 경력 0년, 경력 빵이죠. 대학 졸업하고 경력 6년이랍니다. 이거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고 있었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대학 진학이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고 대학 하면서 경력을 그 정도 쌓고요. 그 다음에는 경력을 그만큼 쌓고 그러면은 이직. 저는 지금 제가 속한 기업이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철밥통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 기업에서 나오는 월급이나 성과금을 시드로 모은 다음에 경제나 금융점을 공부를 해서 시드를 불려서 자산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이제 목표다. 우와, 지금 정말 저는 한번 망했잖아요. 이게 교육 마인드로 이게 학원을 하다가 한번 쫄딱 아무튼 경제관념도 지금 20대 이제 시작인데도 경제관념도 명확하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직장과는 별개로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우리 지우는 우리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보험 쪽을 희망했던 건 맞지만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보험 대리점이라고 원수사에서 만든 보험을 대신 판매해주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의 최종 목표는 대리점이 아니라 원래 원수사였는데 공고가 뜨지 않아서 그런 공고가 뜨지 않으니까 먼저 다른 일을 비슷한 일을 배워보고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한국보험금융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회사 사람들은 보면 안 돼요 지금. 네. 근데 오히려 지점마다 다르긴 한데 총무님들도 이직을 많이 권유하셨던 것 같고 애초에 보험회사에서 이직이 좀 잦은 직군이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그렇게 경력을 혹시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준비도 좀 하고 있고요. 회사 자체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아무튼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명확하게 중학교 때부터 자기 꿈을 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지금 이미 취업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예,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학생, 우리 학부모님께 좀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어떨까? 요즘 애들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오늘 어렵게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정말 처음에는 좀 얼어있다가요, 그죠? 우리 가볍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좀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선취업 후학습이라는 우리 부산시 교육청 들어가면 공식 용어가 있어요. 선취업 후학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걸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우는 이제 후학습보다는 후 계속해서 이제 더 나은 곳으로 이제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러한 길을 걸으려는 학생들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없는지? 저도 사실 만만하게 생각하고 특성을 갖던 건 사실이지만 막상 가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네. 학교 시험이 끝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 공모전도 준비해야 되고 자격증도 준비해야 되고 대회도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할 게 진짜 많아서 시간 분배를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고, 입학하자마자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실 건데 1학년 때는 학교 공부 성적을 챙기시고 네. 챙긴 거 동시에 자격증을 미리 2학년 때까지 다 따놓으시는 게 3학년 때 막 어디 직군을 갈지 다 정해서 공부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자격증을 더 따려고 할지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그럼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할 때 조금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입학하자마자 자기의 목표에 맞게 계획성 있게 행동해라. 선생님들이 취업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자기가 챙겨야 될 그 타이밍에 챙겨야 될 것을 열심히 좀 챙겨가자. 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우리 민수 학생은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제가 연수원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동기가 총 32명이 동기가 있는데, 지금 학교 동기 말고 그죠? 네, 저희 입사 동기가 네. 있는데, 다들 스펙이 부산대, 경북대, 고려대, 네. 건국대 이렇게 막 다양한 스펙들을 네. 가지신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나이가 어리겠네요, 실제로. 네, 저랑 동갑인 사람이 3명이 있고, 네. 나머지 나이가 거의 30대 초중반이 나이대가 있으셔서, 네. 최고령자는 48살 되십니다. 아, 입사 동기가? 네네. 아이고야, 예. 그분은 다른 공단에서 하다가 경력직. 오신 네. 거긴 한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진짜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거고, 저희만큼 쉬운 길이 없다고 하십니다. 네. 실제 채용 공고 분석하는 사이트에 나와 있듯이 대졸자 기준으로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2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와야 되지만, 저는 고졸 전형으로 입사를 하여서 80대 1이라는 준수한 경쟁률을 토대로 그것도 낮은 것은 아니네요. 네네. 네네네. 대졸에 비하면은 네. 한 3배 미만의 경쟁률을 토대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게 꼭 이 선취업 후 진학이 나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들과 이 학생들에게 좀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민수 학생은 이제 대학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직자 전형으로 조금 더 높은 대학교에 이렇게 가서 이제 아주 전문적인 더 지식을 획득한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얘기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응해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어엿한 직장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이제 선생님은 또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애들이 사실은 아까 우리 앉아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그냥 아이들이 요즘 인문계 요번에 84%에 끊겼어요. 100등 중에 84등 하면 인문계 가는 시대잖아요. 그냥 옆에 학교를 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학원 계속 다니고, 그죠? 근데 내가 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가? 왜 자꾸 학원을 내보내려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가? 저도 사실은 회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한번 망해본 사람들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이 혹은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이 두 학생들이 증명해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지금 20대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길에 참 이제 무한한 이제 꽃길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터디 매니저